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름다운 대자연, 멋진 풍경을 보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를 보시면 미세먼지 전혀 없고요. 황사 없고요. 그리고 맑은 하늘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빛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이렇게 광활한 대자연과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갖고 있어서 자연환경만큼은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권 국가라서 한국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초, 중, 고 12년 동안 배운 영어를 그래도 뜨문뜨문 사용할 수 있는 나라예요. 또 영어권 국가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아프리카, 인도, 남미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취업을 할 때 있어서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 꺼려한다 이런 대우나 인식들이 전혀 없는 편이에요. 왜 한국은 면접 온 사람이 미국인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신기하다. 한국어는 잘할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의 외국인과 한국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한국인을 선호해서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도 원활하게 잘 통해야 되고 문화나 생각 차이도 중요하니까.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복지가 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오클랜드가 1위로 뽑혔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래요. 정말 뉴질랜드는 사람이 살기 참 좋은 나라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디 운동하다 다쳤을 때 무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보험이 없어도,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일지라도 다쳤을 때는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ACC입니다. 참고로 애기들은 보험 여부 상관없이 국적 여부 상관없이 아프면 무조건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료 혜택이 굉장히 좋고요.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지금도 락다운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락다운을 하면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연명할 수 있게 제가 받는 임금의 몇십 프로, 많게는 80%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일회성이나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 되는 임금을 주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 왔거든요. 락다운이 걸렸을 때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상관없이 뉴질랜드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왔어요. 그래서 ACC라든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또 다른 장점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장점은 정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굉장히 잘 따라요. 총리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하면 밖에 안 나옵니다. 뭐 산책하는 거 정도, 장 보는 거 정도 이외에는 사람들이 총리의 말을 정말로 잘 따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게 금지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 같았으면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저만 해도 몰래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서 이제 친구들이랑 해변에 놀러를 갔는데 와인을 들고 갔어요. 와인을 들고만 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와인을 왜 안 따냐라고 했더니 해변에서는 와인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거기 해변에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해변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민의식이 참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시민의식이 정부가 제안하는 그런 규율이나 규칙을 잘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일단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 자체가 운전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운전할 때도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운전을 참 잘하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나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다 지켜봐주고 그런 오지랖은 정말 세계 1위예요.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좋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은데 2020년 기준에서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어요. 1위는 참고로 호주고요. 지금 현재 최저시급은 1시간에 한화로 16,000원, 뉴질랜드 달러로 20불 정도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만 받는 그런 일을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집을 사야지, 아기를 낳고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지, 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최저임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뭔가 만지거나 사람이 움직여서 뭔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김밥을 파는 거랑 사람이 김밥을 잘라서 파는 거랑 가격이 천지차이예요.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장점들을 모두 엎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